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들 합니다. 과연 종부세가 얼마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악의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투하했는데요. 세금 폭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란 어머니와 같다. 그런데 가렴주구를 행하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내야 하는 최악의 세금 종부세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중과세 논란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재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부세는 최고 6%고요. 농특세 1.2%까지 합친다면 7.2%를 매년 죽을 때까지 내야 되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사유재산을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차별과세라는 점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2주택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중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 왜냐면요. 세율은 그대로 있는데 공시가격을 폭등해 갖고 편법 과세를 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매년 주택 공시가격을 30% 40%씩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종부세 폭탄이 되어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부세는요. 원래 입법 취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유재산을 침탈했다. 이런 쪽으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간혹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금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근로소득세가 1,0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 1,000만 원만 내는지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또 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서 결국 근로소득세를 내시는 분은 1,100만 원을 내는 것이다 보니까요. 바로 근로소득세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보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부가세는 빼고 얘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방 소득세 10%까지 또 합쳐서 100만 원이 아니고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1억 원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갖고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 아니고요. 1억 1천만 원이 나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가세를 명시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취득세 3.5%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의 취득세를 냈다. 그것이 아니고요. 농특세와 지방소득세 0.5%까지 합친다면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천만 원의 취득세 관련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세대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 주택을요. 이럴 경우에 증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거든요. 12%라고 안내를 하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농특세하고 지방세 교육세 포함해서 12.4%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85제곱미터 이상의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12%가 아니고요. 바로 13.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 2천이 아니고 1억 3,400만 원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1억 원이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20%인 부가세, 농특세가 포함되다 보니까요. 종부세 관련 세금은 토탈 1억 2천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만 언급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보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부세가 최악의 세금이 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 이주택자가 있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두 채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종부세 폭탄이 내려집니다. 2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요. 세부담 상한액도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30배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는 9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종부세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상속주택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부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동안 안 내던 종부세를요, 갑자기 6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악의 종부세 사례, 이번에는요, 임대사업 하시던 분이 임대사업 허가 말소를 당해서 종부세 폭탄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고요. 세부담 상한액도 미적용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500배의 종부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년도에 20만 원 냈는데요. 올해 1억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종부세 사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법인이 소유한 직원용 숙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종부세 폭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직원용 숙소에 대해서는요, 3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단일세율 3%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내지 않았거나 전년도에 얼마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10배의 부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종부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기본 공제 없이 종부세를 과세하는데 단일세율로 그 농특세까지 포함해서 7.2%를 부담해야 되니까요. 전년 대비 100배 이상의 어떻습니까? 종부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요, 1세대 1주택도 폭격을 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한테도요, 종부세가 내려졌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1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부세가 내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년도, 후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종부세는요, 노년을 맞이한 소득 없는 은퇴자한테도 종부세 폭탄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매년 종부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종부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최악의 종부세가 됐는데요. 이런 최악의 종부세로 종부세 파산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종부세 부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올까요? 개인인 경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3.6%입니다. 따라서 28년 동안 종부세를 낸다면 주택을 헌납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요, 최고 세율이 7.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년 만에 주택을 헌납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 단일세율 3.6%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8년 만에 해당 주택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2%죠. 따라서 14년 만에 주택 전체를 세금으로 헌납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제로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3억 원 이하 0.6%부터 시작해서 3%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3억 원 이하 1.2%로 2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6%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특세까지 포함되다 보니까요, 3.6%에서 7.2%까지 누진과세를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부담 상한액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0%까지 적용되는데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12억 원 이하 내지 12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로 2.2%에서 3.6%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부세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남구에 그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공동주택 상승률이 19.91%나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의 가격이 40억 원입니다. 기본공제 6억 원을 빼주고요. 공정시장가액 적용별 95%를 적용하다 보니까 과세표준액은 32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적용세율은 3.6%고요. 종부세는 9,468만 원 나왔고요. 농특세 20%, 1,894만 원까지 합친다면은 무려 1억 1,362만 원이나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022년도 내년도에 똑같이 19.91% 상승한다면은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47억 9,640만 원이 되고요. 기본공제 6억 원 빼주고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은 41억 9,640만 원, 적용세율은 3.6%, 그 다음에 종부세는 1억 2,948만 원이고요. 농투세 20%, 2,590만 원까지 합친다면은 총 1억 5,537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종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종부세 폭탄은요, 한 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 거주하고 있는 동안 팔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요, 죽을 때까지 종부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매년 6%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요, 1억 5,537만 원에서 다음에는 1억 6,469만 원, 그 다음에 15년 뒤에는 3억 7,235만 원, 그리고요, 20년 뒤에는 4억 9,829만 원, 그리고 30년 뒤에는 8억 9,237만 원, 토탈 31년 동안에 131억 7,564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1억 7,091만 원이 되겠고요. 15년 뒤에는 6억 4,902만 원, 그 다음에 30년 뒤에는요,
27억 1111만 원이 되다 보니까 누계로 282억 6,855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종부세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종부세는 유사일에 최악의 세금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해서 주택을 분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증여할 것인지, 누구들한테 증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큼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사전 증여 전략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부세 폭탄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